정말 검찰 입장 대변의 끝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에도 단독을 붙이며 검찰 페트 법안 수정 문 대통령과 홍영표가 약속했었다며 검찰발 기사를 쏘아 올렸습니다. 내용도 별거 없었지만 왜 이런 기사를 쓸까 파악해보니 기사 내에 윤석열 총장의 의중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걸 담기 위해 중앙은 검찰에 서비스해주고 있었습니다. 중앙, 윤석열 페트 법안의 격앙, 윤석열 검찰총장도 24일 여야가 해당 법안에 합의한 뒤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윤 총장은 주변 인사들에게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이어지자 정부가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라고 전합니다. 동아 역시 단독으로 조국 감찰 중단 지시하고 기록 갈아버리라 취지 발언 이런 제목으로 검찰발 소식으로 전하는 합의였는데요. 이어 다들 알다시피 경향신문의 유희공 기자는 단독 조국 박형철한테 전화했다. 검찰 회유 정황이란 기사로 방점을 찍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을 줄기차게 비판했던 기자인데요. 역시나 오늘 총공세의 날에 단독을 쏘아 올리네요. 경향에 이런 기자가 있다는 것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검찰발 단독 일부 매체에만 전달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면 이런 검찰발 단독을 몇몇 언론에만 개별적인 입장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뭐 항상 그랬었지만 오늘은 딱 걸렸습니다. 바로 대검은 전날 공수처 법안에 관한 입장 자료를 일부 매체에만 전했을 뿐 취재 기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배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해당 사안을 취재하는 언론의 문의에 응한 것이지 선별적으로 공보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정치검찰, 언론검찰의 무시무시한 한 장면이었습니다. MBC의 동부지방법원 앞 제대로 전했다. MBC 정문에서 200m 떨어진 공원 일대가 촛불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라고 리포트한 후 이어서 참가자 인터뷰를 했는데요. MBC 인터뷰, 퇴근 후 교대하고 이제 4시에 맞춰서 온 거예요. 수사를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딱딱하고 그리고 지금 공수처 설치나 내년 총선 이런 거에 맞춰서 윤석열 총장이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MBC 두 번째 인터뷰, 전혀 밝혀진 것이 없는데 하나만 걸려라라는 생각으로 검찰이 계속 막 쑤시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검찰이 최고의 권력이 아닌가요? 이렇게 종일 무게감이 검찰 쪽으로 확 기운 언론들 일색이었던 하루였는데요. MBC가 묵직하게 조국 수호 지지자들의 입장으로 무게추를 확 끌어올리며 되치기를 한 장면, 추워진 공기만큼이나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문정 공수처 범죄 통보 방연. 자, 이번엔 이문정 부장검사 소식인데요.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과 관련해 반발한 검찰을 제대로 비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공수처법에 반발한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이문정, 검찰이 수술대에 오르자 반발과 이의제기가 터져나와 민망하고 한심하다. 이문정, BBK를 덮은 것도 검찰이고 열심히 수사에 호른 기소한 것도 검찰이고 김학의 사건을 거듭 덮은 것도 검찰이고 떠밀려 호른 기소한 것도 검찰이었다. 이문정, 김학의 사건처럼 당초 무혐의 처분했던 BBK 수사처럼 검찰이 봐주기 수사 후 수사 종결을 할까봐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기 위해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항. 이문정, 독소조항이라고 흥분하는 검찰의 몰골은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다고 시원하게 일갈했습니다. 바로 이문정 검사는 윤석열의 격앙과 검찰의 언론과 함께 집단 반발한 사안에 대해 민망하고 한심하다고 밝힌 것입니다. 유시민 향한 진중권 검찰 공세. 유시민 이사장님 계좌 후속 내용인데요. 검찰은 경찰이 한 거 아니냐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부터 확인해본 결과 노무현 재단이나 유 이사장과 관련된 계좌를 확인한 부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검찰에 떠넘기기를 경찰도 가만 보고 있지 않았고 바로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진중권 씨는 유시민 이사장님께 호들갑 떨린 아냐 99% 검찰이 확실하다고 하는데 아마 경찰에서 했을 것이라는 검찰 말이 맞을 거리라며 오히려 검찰을 두둔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중권, MB 정권 하에서 나도 당해봤다. 검찰하고 경찰 두 군데에서 라고 유 이사장의 주장이 다소 과장됐다고 말했는데요. 그럼 오늘 경찰이 부인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상황, 이 시점에서 검찰 말을 두둔하는 진중권 씨는 또 어떤 의견을 낼지 이제 너무나 멀리 간 듯합니다. MBC는 뉴스 데스크를 통해 최 총장의 20년 허위 학력의 끝, 사이 밝힌 내용에 방점을 찍었다는 부분도 진중권 씨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측, 검찰, 감찰 중단, 증거인멸 프레임. 조국 122일입니다.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조국 측, 조 전 장관이 받는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 프레임과 증거인멸 프레임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는 내용이기도 하네요. MBC 김종배 진행자, 장제원 아들 검찰 수사 관련해서 검찰청사가 어디에 있죠? 마포에 있죠? 근데 왜 함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가기만 하면 깜깜무소식이죠? 선택적 병목 현상이네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전설로 남고 앞으로는 공수처와 경찰의 감시와 필생의 사명이었고 또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인 검찰 개혁의 그 불쏘시개 역할을 다했으니까 그만둔다는 말입니다. 황당한 말 아닙니까? 조국 씨가 누군데 그 사람의 필생의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법무장관 자리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건 여전히 오만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진짜 그만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지명 자체를 받지 말았어야죠. 또 더 나아가서 과거에 그 민정수석 비서관 이 자리도 맡기에는 적절치 못한 그런 인사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인성이라든지 인격 이런 면에서 보면 고위 공직을 맡을 그런 자질은 갖추지 못한 인사다.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 자신도 자신을 잘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리를 맡아서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긴 것 아닙니까? 이건 글쎄 공직자로서 이 도리가 아니죠. 국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나가면서도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가족들이 아주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 듯이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이거는요 국민에 대해서 그 민심에 복종한다는 게 아니고 보니까 오히려 광화문에 나왔던 그 많은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 나가래? 그래 알아서 나갈게. 뭐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도요. 조국 장관 그 사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현실 인식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퇴 발표 1시간 후에 소집한 수보회의 그러니까 수석 및 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는. 직접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성으로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자신의 참모들 앞에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요. 검찰개혁 정말 잘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뭐 진정으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네요. 왜 송구했는지, 뭐가 송구했는지, 왜 갈등이 빚어졌는지 이건 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 저는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조국 장관 임명하기 전에 벌써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다 드러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몰랐다는 겁니까? 이미 그때 조국하고 윤석열이 환상의 콤비가 아니잖아요. 아닌 게 이미 그때 드러났잖아요. 그 다음에 검찰개혁 두 사람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이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조국 장관 내가 이것만은 해놓고 나가야지. 이래서 검찰 내가 기어이 해놓고 나가겠어. 이런 결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발표 다 했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그 다음에 국민에게 정말 진지하게 사과를 해야죠. 그건 뭐냐면 자신의 인사 실패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거친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광화문 집회에서 나온 그 많은 목소리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일이죠. 왜? 우려스럽고 위험한 일입니다. 민심을 여전히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 이 점에서요. 앞으로 저렇게 인사 실패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도 않고 꼭 남의 나라에서 온 사람같이 저렇게 말하는 대통령이 앞으로 정말 국정을 어떻게 걸어갈 건지 오히려 걱정이 더 쌓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문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 인사 방식, 용인술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참 안타깝고 딱하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가 말이죠. 사실은 조국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이 자신의 인사 실패로 자신이 거느린 정부하고 여당 여기에 큰 상처를 입혔으면 그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요. 문 대통령이 취임해서 임기를 시작할 때 8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받았죠. 기록적인 지지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뭘 생각했어야 하냐면 내가 국민들로부터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이 41%였다. 이 점을 잊지를 말았어야죠. 국민들이 나를 정말로 지지하고 나를 정말로 좋아해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나를 뽑았다. 이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취임 초기에 그 높은 지지율에 스스로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득표율은 잊어버리고 당장의 그 지지율만 보니까 갑자기 자신이 엄청난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옛날부터 과거 오래전부터 자신은 대통령이 되기로 예정됐던 사람인 양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그 주변 사람들도.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절반으로 완전히 꺾였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요 40% 벽도 깨져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 측에서는 이걸 뭐 성찰의 계기로 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청와대의 무슨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참 편한 사람들이에요. 초기에 그 높은 지지율일 때는 그걸 말이지 내세워가지고 온통 국민 모두가 지지하고 찬성하고 떠받드는 줄 그렇게 알던 사람들이 불리해지니까 우리 그거 신경 안 써. 이게 바로 국민 무시하는 언행이죠.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 핵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존중할 리가 없죠. 문 대통령은요, 사실은 애초에 잘못된 선택을 고집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뭔가 잘못했다. 국민들이 여론이 그렇고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이 그 인사가 아니다. 그거 옳은 인사가 아니다. 조국 장관, 조국 그 사람,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들었으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그때 고쳤어야죠. 과즙 물탄개라는 말이 있죠. 논어에. 잘못을 깨달았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어이 고집을 피웠어요. 그러면 뭐 조국 장관 보고 당신은 검찰개혁 그거 해놓고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그다음 나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억지스럽게 하고 고집스럽게 하니까 그게 대통령한테 도대체 좋을 일이 뭐였겠습니까? 문 대통령뿐만 아니고 조국 씨를 비호했던 덩달아 비호했던 여당의 실세들 또 유력자들 그리고 정부 여당 주변의 말하자면 관변 어용 지식인들 이 사람들도 이번에 좀 느끼는 바가 많아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지지 대통령이 무슨 말하거나 대통령이 뭘 정책을 결정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이런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는 그게 충성 아닙니다. 여당이나 지식인들은 충성의 대상이 누구여야 됩니까? 국민이어야 되죠.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충성하고 말이지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매도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여당의 역할을 하는 양 뭐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양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부끄럽죠? 앞으로 제발 말이죠.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고 국민들을 보고 말을 하도록 하십시오. 문 대통령과 관변 지식인들 이제 모두 진작에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죠. 이제 이걸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은 천만에 하지 마십시오. 조국 사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뭐냐면 국민들은 앞으로 추궁할 겁니다. 도대체 민의를 민심을 이렇게 외면하는 까닭이 뭐냐? 왜 독선적으로 하느냐? 왜 독단적으로 하느냐? 왜 고집의 정치를 하느냐? 왜 일방적인 아부의 정치를 하느냐? 이런 추궁이 앞으로